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계시죠? 유익한 하루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뭐 내일을 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내일의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현재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좀 답답한 흐름이죠. 횡보하는 흐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석 달째 8만 전자만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지금 보니까 이제 3전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3전에서 이제 눈을 떼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볼 때는 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점 줄어들 때, 관심이 없을 때가, 이때가 진정한 또 삼성전자를 매수할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그 종목은 별로 힘을 못 쓴다는 그런,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 이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소문들도 있었고, 그런 우스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골수 팬들만 남는 거죠. 골수 팬들만 있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 찐 팬들만 남는 그런 최악의 경우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후의 이제는 그런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 꿋꿋하게 버티신 분들이 나중에 큰 수익을 벌 수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좀 그 흐름이 길고 지겹더라도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 견뎌보세요. 좋은 이야기 나올 겁니다. 보면은.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펀더멘탈 장세에 이제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열을 불태우고 있죠. 지금 올해 1분기 그 코스피 그 상장 기업들의 순위 추정치가 이미 140조 원을 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일 금토에 따르니까 코스피 지수는 한 3,150에서 3,300포인트를 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적 추정치가 속속 상향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내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익스포저도 확대되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NT투자증권에서도 3,150에서 3,250포인트를 2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제시를 하네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베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라는 평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그 국내 IT 그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변화도 증시 방향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IT의 시간이라는 건 할 정도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1분기.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IT 업종을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는 등 수급 방향성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짚고 있고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크지 않은 가운데 주식시장이 낮은 내재 변동성은 향후에 대형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및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하고 배터리 주목해야죠. 하나금투에서도 지금 이주 코스피가 아까 말한 것처럼 3,150에서 3,250포인트에서 등락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이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열리는 글로벌 기후정상회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코스닥은 지난주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1000스탁을 하고 있죠. 1000스탁.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의 그 주도 아래 결국 글로벌 기후정상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탄소 저감 계획이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스탠스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를 기점으로 글로벌 친환경 모멘텀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현재 강조를 하고 있고요. 가치주는 국내 경기 회복을 호재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 3% 중반 성장률을 언급한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 발언과 미국 소재 판매 및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경제지표 호조가 가치주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어요. 성장주에 대해서는 금리 동향이 중요하죠. 금리 성장주에서는
최근 미 국채 그 10년물 그 금리를 따라서 한국 시장 금리도 낮아졌어요.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 코로나19 백신의 그 사용 중단 여파로 나타난 그 경기 회복 애로가요.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금리가 위를 향하지만 않는다면은 성장률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금리가 내가 볼 때 약간 하향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당분간도 날개를 필 것 같습니다. 세계 지수를 보면은 다 빨간불이에요. 지금 빨간불인데 그 마지막 날 보니까 영국도 보니까 0.52% 상승을 했어요. 7019.53에. 그리고 프랑스도 0.85 상승을 했습니다. 6287에 마감을 했고요. 독일도 무려 1.34% 상승해가지고 15,459.75입니다. 아주 유럽 시장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라갔다가 좀 약간 꺾였는데, 그래도 그 흐름은 약간 좀 박스권이라도 하더라도 매우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때가 또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치솟지도 않고 지금 빠져있을 때 이때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달러도 1117원에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좀 올랐는데, 그리고 달러 일본엔도 108.81엔이고요. 보합이고 국제 유가는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3.19달러요. 유가도 상당히 지금 높은 거예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오른 거죠. 일본 엔화도 조금 올랐어요. 1026.8원이고요. 유로화는 1338.72원으로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위엔화도 171.18원으로 약간 상승을 했고요. 휘발유 값도 올랐어요. 1534.41원. 국제금값, 국내금값도 다 올랐습니다. 지표들이 나름대로 좀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표들 잘 참고했어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성전자 금요일날 주가를 봤는데 주가는 그래도 200전자였죠. 200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83,900원에 흐름을 보였습니다. 흐름은 그래요.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좀 흐름이 우상향 흐름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흐름 자체가 우상향인데 좀 등락을 계속 반복하는 우상향 흐름.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연말 정도에 그때 급하게 올랐죠. 급하게 올라다 보니까 다시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 또한 오래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이 내가 볼 때는 에너지를 축적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계속 우리 매집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이 약간 좀 지겨하고 횡보하는 기간에 수량을 많이 획부하신 분들은 상당한 큰 이익을 남겼단 말이에요. 거의 배 이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도 1, 2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지금 좋은 호재들이 계속 쏙쏙 들리고 있죠. 그리고 보통주 관련된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개인들이 지금 260만 주나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 8만 주 그때 매도를 했고,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생각외로. 문제는 기관이 계속 판다는 거죠. 기관 260만 주를 매도를 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좀 약간 빠진 거죠. 증권이 많이 팔았습니다. 180만 주, 투신 30만, 은행 9만 6,800, 보험 9만 5천, 기금도 약간 좀 매도세가 좀 줄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100만 주 가까이 팔았어요, 매일. 근데 한 18만 주로 확 줄었죠. 한 5분의 1 정도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연기금도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제 향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도는 계속 할 것 같은데 매도세는 줄어들 것 같다. 보통주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뭐 변동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83,9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선주 주가도 한번 흐름을 보니까 75,200원에서 200원 올랐어요. 오히려 여기는 보통주는 200원 빠졌는데 우선주는 200원 올랐다. 그래서 200전자의 힘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그 흐름 자체는 보통주와 우선주는 1년 정도의 그 차트를 보면은 거의 흐름 자체는 거의 약간 우상향 하다가 한 11월 말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죠. 현재는 지금 박스권에서 좀 놀고 있고,
이 기간이 상당히 전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모여야죠. 더 이상 급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여유가 있으면은 분할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모으시고요. 뭐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은 뭐 확실하게 뭐 대규모 금액을 투자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장기 투자할 생각을 한다면은.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약간 그 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절대로 한 방에 하지 마시고 분할로 해가지고 길게 하면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한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12만 주를 매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한 6만 6천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금이 한 13,00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나마 좀 많이 사가지고 그다음 우선주가 잘 받쳐주면서 그래도 200원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우선주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의 흐름은 나쁘진 않고 뭐 공매도에 대한 영향도 없고 그다음 우선주를 꾸준하게 모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주 좋을 것 같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선주가 가장 좋아요. 우선주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그 마지막에 100원 정도 올라서 75,300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 10년 그 국제 금리를 보니까 한 1.6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벌써 또 1.5로 내려갔습니다. 후반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590에서 지금 굉장히 안정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는 상당히 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낮아주니까 이런 금리 그 현상은 좀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것 같아요. 선물 지수도 보니까 종가를 기준으로 봤는데 미국 선물 지수 다 올랐어요. 0.39, 다우존스, S&P 0.24% 상승, 나스닥 100은 0.1, 러셀도 0.1 정도 그래도 다 올랐습니다. 유럽도 대부분 다 빨간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지수도 나중 흐름 좋았는데 일단 또 시작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삼성전자 소식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으로 해서 1년 반 만에 한 2조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이제 10%는 이제 깨져가지고 현재 한 9%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9.9에서 9.8 정도 안 되겠나 한 예상이 듭니다. 더 이상 팔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얘들도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하죠. 삼성전자 정 토탈의 한 30%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매도 물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50조 원 정도 플러스 알파 대규모 인전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역대급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그래도 장기 투자 할 만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인도나 이런 데서 이제 반중 감정이 좀 많았는데 삼성의 휴대폰이 나름대로 좀 많이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 같아요. 반사 이익을. 매출은 좀 감소했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그래도 이익은 그래도 약간 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들은 내가 볼 때는 뭐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매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삼성에 또 차세대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보급형 그런 기기들을 많이 출시해가지고 다시 또 인도 시장 다시 원위치로 가야겠죠. 나름대로 머리 잘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구독자분들의 이제 촉을 봤는데 한 20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상승한다 67%, 하락은 22%, 보합은 11% 정도였는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보합권이 많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0원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뭐 상승하겠다고 하겠지만은 기대 심리는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은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한 84,500원 정도에서 84,000원 정도에서 이 박스권에서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한 75,500원 정도에서 보여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만전자가 한 3개월 정도 진짜 지겨운 흐름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좀 줄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줄고 있고, 개인들도 많이 좀 떠나고 있다. 이제 떠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결국 누가 떠난다면 누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 외인들이 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외인들이 갑자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셔서 다 같이 한번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